자, 갑시다. 자, 69쪽이 올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첫 번째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정리죠.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문법 자체가 외워야 될 것도 좀 많지만 좀 이해하고 외워야 될 것들 몇 개 위주로 갑시다. 거센소리 표기,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하는 경우 뭐가 있다? 빈칸이 아니라 빈칸, 색칸, 털어먹다, 끈앞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특별한 규칙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스터디를 통해서 자꾸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히읗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던 어휘입니다. 안팎, 뭐 살코기, 수탉, 수평아리, 수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를 들면 수 플러스 닭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가. 우리는 수가 있고 닭이라는 게 있죠. 탁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히읗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수 플러스 히읗 플러스 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히읗과 티읗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된다? 수, 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박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원래는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박이라는 말이 원래는 있는 거죠. 근데 원래는 여 안에 히읗이 있었단 뜻이에요. 그러면 얘랑 만나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팍 이렇게 쓰이겠죠. 그래서 안팍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과 고기도 마찬가지겠죠. 살이라는 단어에다가 히읗이 있었고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뭐가 된다? 살, 고기. 이렇게 되는 경우는 히읗이 밑에 있었단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음 아무렇지 어떻든지요. 이런 것들. 거센 소리로 적는 부사 결단코, 결코, 아무튼, 하여튼, 한마터면 동그라미 치고요. 요컨대 동그라미 치고요. 요건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요컨대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기까진 괜찮아. 요건이란 발음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죠? 하마터면을 어떻게 많이 씁니까? 하마트면. 트면이 아니라 터면입니다.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수소, 수놈, 수고양이, 수벌, 수용입니다. 단, 누구는 양, 염, 쥐, 아니 먹는 쥐 아니에요. 양념이 되어 있는 쥐가 아니라 양념 쥐만 숫을 적습니다. 그래서 숫 뭐가 되는 거고요. 숫, 양, 숫, 염소, 숫, 쥐입니다. 돼지는요? 수돼지, 퇴지. 그러니까 숫이 붙는 게 아니에요. 수가 붙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당나귀는요? 수당나귀가 되는 겁니다. 수당나귀니까 히읗이 있어서 탕나귀가 된 거지. 이해되셨죠? 됐어요? 안 됐어요? 소는요? 수소 아닙니다. 근데 어른들은 뭐합니까? 수소 하죠? 수소입니다. 양념쥐만 시옷을 적습니다. 됐어요? 자, 된소리 표기 넘어가셔서 전민사에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는 것. 일꾼, 사냥꾼, 농사꾼, 주정꾼, 삐깔, 뒤꿈치, 콧배기, 겸연쩍다. 그러니까 전민사에서 된소리를 표기를 인정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볼 수밖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인정. 해석하다 동그라미. 거꾸로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그것도 동그라미예요. 근데 다행인 건 거꾸로 타는 보일러 이게 나왔죠. 안 되면 이렇게라도 외워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 다음에 산뜻하다 동그라미. 담뿍 동그라미. 요건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석하다 대신에 어떻게 발음합니까? 여러분들 헬스카네 이러죠. 그래서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팁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스터디할 때 어떻게 한다? 내 발음이 이상한 것,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발음들 위주로 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 문제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려 버리는 거니까. 세 번째는 별표 치실까요?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는 된소리 표기한다. 별표 치시고요. 왜 별표 치냐면 걷다 보면 다음 장 70쪽 보세요. 다음 경우는 예사소리로 적는 데 있죠.
리을걸, 리을개, 리을지연정, 리을진대, 리을세, 리을세라, 리을수록, 리을시, 리을지, 리을지라도 이런 거 있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는 뭐다? 까, 꼬, 까 이런 식으로 리을까, 리을꼬, 리을씁니까, 리을리까, 뭐 리을쏘냐 의문일 때는 뭘 적는다? 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먹을 가예요, 먹을 까예요. 까, 질문하고 있으니까 까, 리을 까가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팁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음 경우에는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 싹두기 아니라 싹둑, 법석이 아니라 법석, 몹시가 아니라 몹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뭐죠? 기억이죠. 뒤에는 뭐죠? 디귿이죠. 같은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뭐하나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된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가 있습니까? 앞에는 시옷이죠. 뒤에는 디귿이가 싹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은 음절이 아니니까. 유사하거나 같은 음절이 아니어서. 법석도 마찬가지죠. 썩이라고 하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비읍과 시옷이기 때문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법석입니다. 몹시도 마찬가지고요. 깍두기 어원 알아요, 여러분들? 왜 깍두기예요? 깍두기라서? 정답이에요. 깍둑 썰어서요. 그러니까 영조 때, 정조였던가? 그 김치를 먹는데 임금한테 왔는데 무김치를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 거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그 궁녀들이 이거 어느 대감집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 불러봐봐. 불러서 물어봤죠. 야, 이거 처음 보는데 괜찮네 맛이. 야, 니네 집에서 이거 뭐라고 부르냐니까 그건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집에서 물을 깍둑깍둑 썰어서 만든 겁니다. 내가 그래? 깍둑 썰었니? 네. 그럼 깍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썩둑썩둑 썰었다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줌마, 이모님, 썩둑이 좀 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깍둑 썰었다 그래서 깍둑이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화적 충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에 오잖아요. 깍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애들 중에서 불필요한 인간들. 편을 먹을 때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홀 쓰면 한 명이 남죠. 남는 인간들을 잉여 인간을 깍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는. 서울 촌놈들 손 들어봐요 한번. 그래요? 나 좀 도와줄래요? 우리 동네는 안 써. 좀 도와줘. 정말 여기랑 안 맞네. 깍두기라는 말 듣고 나 처음에 난 깍두기야 그러길래 좀 보여주고 왜 애가 지가 먹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잉여인간 뭐 이쪽 저쪽 편에도 안 데려가고 싶은 애들 그냥 머릿수만 채울 뿐이지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그쵸? 자 갑시다. 다음에 보시면 보세요. 배기, 빼기, 대기, 떼기는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 나이 배기, 육자 배기, 언덕 배기, 상판 대기, 곱 배기, 억적 배기, 이마 배기, 귀 떼기, 판자 떼기. 근데 웃긴 건 우리는 보세요. 육자 배기예요, 육자 빼기예요. 여러분들 발음이 육자 배기, 언덕, 상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자꾸 문제를 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써지기는 뭔데 발음되는 대로 적는데 우리 발음은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런 걸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 한번 읽고 그러고 지나가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거잖아. 이게 나와 다음 좀 발음 유형이 다른 것. 다 된소리인데 얘는 된소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상으로 나니까 못 찾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꾸 팁을 주는 겁니다. 스터디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고. 자, 다음 표기입니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 강남 콩. 그게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죠? 어원에서 멀어져서 강남콩. 사골세가 아니라 사글세. 월세의 개념이죠. 여러분들 이 사골세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땐 뭐 사골세방 놓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돌사진을 보면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었었죠. 중세국어의
발음이 남아있는 동네가 두 곳입니다. 제주도와 경상도. 경상도는 성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경상도는 높이 그 같은 단어라도 성조를 통해서 의미를 분화하잖아. 가가, 막 이런 것들. 근데 제주도는 아래와 받침 같은 것들이 있죠. 제주도 놀러 가봤어요? 그럼 공항부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도 아래 발음 못합니다. 근데 할머니들 하세요. 이 아래 발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천천히 이렇게 들어보면 두 가지 발음을 동시에 내는 듯한 그게 들어요. 근데 이제 TV의 보편화를 통해서 발음이 다 표준화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안 돼요? 저 발음을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사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돌사진은 뭐라고 써졌어요? 요즘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돌사진은 이렇게 쓰대? 난 처음에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돌사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돌? 대가리. 그렇게 써지잖아요. 제 사실은 이렇게 써졌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제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옛날 아마 사진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사진관 사진사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당시에 나이가 좀 있었던 분인 것 같아. 이 발음을 했던 분. 그러니까 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제주도에서는 이런 혼재된 발음을 사용했다거나 표기를 사용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 동생은 이렇게 써졌어요. 그럼 아마 그 시대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발음도 이렇게 했겠죠. 발음하지면 안 돼. 그것도 뭐 애쓰게 이렇게 안 되니까 하지 마. 그걸 또 하려고 그래 또. 자, 순서를 나타내는 서술사 두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가 아니라 셋째, 넷째가 아니라 넷째, 12째 아닙니다. 12째입니다. 12째가 아니에요. 22째가 아니라 22째. 그거 하나 나왔죠, 돌. 나는 맞는데 그게 아니라 돌로 바뀌어인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이러면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잖아.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보면 빗살무늬 톡이 있어요. 나 그걸 넘어가. 됐죠? 자, 양수사일 때, 즉 12째, 22째일 때의 뜻, 22개째일 때는 12째, 22째를 사용한다. 별표 치셔야 되겠죠. 보세요. 양수사가 뭡니까?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는 뭘 쓰고요? 12째, 22째죠. 12째죠. 근데 22개째의 뜻일 때는 12째. 이거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에 나올까요? 다음 중 뭐에 맞는 거? 어법에 맞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이거예요. 참 힘들어. 그 다음에 서돈, 서말, 서푼, 서홉. 자, 밑줄 양, 달, 동, 섬, 자, 장, 줄, 침. 이건 관형사일 때 석이나 넋을 사용한다. 그래서 성냥, 넉냥 이런 식으로. 됐죠? 확인학습 2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실현당한 철수의 얼굴이 여러분들 발음은 헬쓱하는 거죠? 아니고요. 헬쓱한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가 제일 맛있다. 아버지는 용돈을 주자 닝큼이 맞습니다. 의는 의 발음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발음은 그렇죠. 발음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의 발음은 뭐일 때? 첫 음절이 아니라면 뭐가 된다? 첫 발음이 아니면 이도 되고 의도 되고 애도 되고 이런 거 조사. 그건 뒤에 가서 자세히 좀 할 거예요. 됐죠? 닝큼 받았다. 맞고요. 그는 주인과 의논하여 사골세가 아닙니다. 사글세입니다. 사글세를 전세로 바꿨다. 정답 4번이고요. 핑계. 이걸 잘못 써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예이죠. 핑계. 김건모가 불렀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하세요. 선생은 열심히 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하면 저는 공무원 시험 안 볼 거거든요. 봐야 될 사람이 안 하고 안 볼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야. 뭐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자, 1번 별표 치시고요.
어느 게 맞죠, 여러분? 자, 이와 히를 구분할 때는 간단한 겁니다. 뭐를 붙여서?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은 이를 쓰고요. 말이 안 되면 히를 쓰는 겁니다. 깨끗 다음에 하다 붙여보세요. 깨끗하다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깨끗히예요, 깨끗이예요? 이. 됐죠? 또 건대와 컨대라는 게 있죠. 얘는 또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건대와 컨대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다음 뭐가 있을까? 어느 게 맞는 거야? 생각컨대? 건대? 건대? 맛있는 것? 건대에는 건대 학생이 없죠. 건대에는 서울에 5만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죠. 건대 학생이 없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니까. 자, 위에 써서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이제 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는 뭔지 알죠? 울림 소리가 뭐죠? 모음 전부와 마누라야는 울림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울림 소리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뭐뭐 하 건대냐 이렇게 됐을 때 하가 왔을 때 안울림 소리에서는 하가 하에서 뭐 아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는 거죠? 안울림 소리에서는 미쳤나봐. 하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울림 소리에서는 하에서 뭐가 아가 생략이 돼서 뭐가 남냐면 히읗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로 다시 보시면 여기는 생각하 건대냐 생각하 컨대냐를 봤을 때 앞에 뭘로 끝났죠? 얘는 뭘로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죠. 그럼 안울림 소리에서는 뭐가 생략된 거고 하가 생략돼서 건대가 맞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대 플러스 히읗 플러스 건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죠? 기대 컨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림 소리에서는 뭐가 되는 거고 히읗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센 소리가 되는 거고 안울림 소리에서는 하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건대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히읗 건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볼까요? 생각컨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안울림 소리가 왔기 때문에 하가 아예 떨어지니까 생각건대가 되는 겁니다. 2번 찍은 사람 없죠? 설마? 극단적으로 줬는데 극단적이어서 나도 극단적으로 삐뚤어질 거야 이러지만 않는다라면 3번 나는 시골 공기가 의외로 깨끗이가 아니라 지가 되는 거죠. 왜죠? 깨끗하다가 붙을 수 있으니까 이가 와야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 가족들이 자는 사이에 우리 집 개 메리가 암캉아지 맞죠? 암캉아지 맞죠 분명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왜 익숙지죠? 익숙하다. 돼요 안 돼요?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가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지가 와야 되겠죠. 치가 아니라. 됐습니다. 3번. 다음은 대본의 일부이다. 기억 지읒 중에서 맞춤법에 맞는 것. 웬일이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자, 위에 왜는 언제 쓰는 겁니까? 어찌 된의 뜻이죠, 이거는. 됐어요?
다시 말하면 왜인지의 준말이에요. 왜인지의 준말. 밑에 왜는 왜 그런지 모르다. 또는 다른 말로 어찌된 일인지라고 쓰일 때나 아니면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로 붙여야 돼요? 그죠? when. 너 어찌된 일로 너 일찍 일어났어?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when이 아니라 when이 되는 겁니다. 발음상으로는 다 비슷해 보여서. 그러니까 밑에 when이 돼야 되는 거죠. 소풍 가는 날이잖아요. 며칠 전부터. 정말 많이 틀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몇 일이 맞아요? 몇 일이 맞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맞은 거예요? 두 번째 거? 뒤에서 써야 돼야 돼요? 이거? 그러면 공부했다 이거지. 이런 거 없습니다. 며칠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매일 둘 중에 하나 막 고민해요. 몇 일? 관형사가 뭐지? 막 고민해요. 어차피 틀린 건데 틀린 거 두 개 주고 있는데 계속 고민해서 뭘까? 평생 틀리는 거예요. 며칠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랬구나. 내가 잊었어. 늦어도 7시까지는 가야 해요. 늦으면 저 혼자 차를 타야 하거든요. 도시락 저기 있다. 아무튼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릴 게 없잖아요. 부사니까. 바빠도 아침은 먹어야지. 앞쪽 방에서 아버지가 등장하며 우리 셋째 아들. 아니죠. 밑에 셋째 시옷이 있어야 표준어가 되는 거죠. 소풍을 가는구먼. 가는구먼 맞아요? 걱정 마라. 새처럼 날아갈 테니입니다. 뭐죠? 리을 탈락 용언이 되는 겁니다. 날아. 또 자, 날아갈 테니. 그러니까 먼저 밥부터 먹어라. 아빠 부탁할게요. 여러분들 발음은 뭐가 돼도 보세요. 할게요죠. 발음은 깨요가 되더라도 표기는 개요입니다. 그래서 맞았고요. 늦으면 친구들한테 미안하주야나요. 장애인이죠. 이거 아니죠.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두 개가 맞은 건 디귿 시옷. 정답 4번입니다. 이런 게 무슨 문제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수능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수능 문법에서 이런 거 많이 봤었을 거야, 아마. 됐죠. 소리에 관한 표준어 규정입니다. 현대 국어에서 보면 현재 지금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는 발음이 발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질나 발음을 안 하고 승질나네 진짜. 여러분들 승질나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또 발음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마 한 몇십 년 지나면 아마 대부분의 애들이 으로 발음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또 몇백 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발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킹세종 오라버님이 상글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발음을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환장하잖아요. 어떻게 발음해? 이런 식으로. 언젠가 바뀔 겁니다. 그 전에 죽어야죠 뭐. 그걸 보기 싫어서. 설마 100년은 가지 않을까? 자, 소리에 관한 표기 규정입니다. 모음 표기.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것 별표 치시고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모음 조화가 파기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깡총이 원래는 맞는 거죠. 양성끼리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깡충 모음 조화가 파괴된 것을 뭘로 삼았다? 표준어로 삼은 경우입니다. 쌍동이가 돼야 되죠, 원래는. 그런데 쌍둥이가 표준어입니다. 발가 뭐가 돼야 돼요? 발가 뭐가 돼요? 송이가 돼야 되죠. 근데 발가 숭이가 되는 거고요. 옷도기가 아니라 옷두기. 단출하다 동그라미. 이거는 아주 미치도록 틀립니다. 왜냐면 단출한이 아니라 여러분들 단촐하게 살아. 단촐한 세간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어른들이 보통 많이 쓰죠. 단촐하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동바둥이 원래는 맞는데 아등바등. 아등바등.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된 거 부조, 사돈. 그 다음에 이 모음 역행동화 현상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 아까 문제 미리 우리 잠깐 풀었었죠. 이 모음 역행동화는 표준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기가 있어가지고 얘가 앞으로 오니까 뭐가 애기가 된 거죠. 표준어가 아니죠. 아기만 표준어죠. 그 다음에 아비도 있었죠. 할머니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애비야 부르죠. 그러니까 뭐가 돼서 이 모음 역행동화가 돼서 애비가 된 거는 애비는 표준어가 아닌 거죠. 또 마찬가지로 아비만 부르나요? 애미야 부르죠. 뭐니까? 어미니까. 애미는 표준어가 아닌데 예외 봐야 됩니다. 푼낙인데 푼내기, 서울낙인데 서울내기, 시골낙인데 시골내기. 남비입니다. 원래가. 남비인데 뭘로? 냄비. 동당이 치다가 동댕이 치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외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볼 때 굉장히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외가 많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네 번째. 기술자는 뭐? 장이. 그 외에는 쟁이. 잘 알죠? 미쟁이, 유쟁이, 땜쟁이, 체일쟁이, 멋쟁이, 담쟁이, 깍쟁이, 참쟁이, 요술쟁이 동그라미, 점쟁이 동그라미. 원래 요술쟁이나 점쟁이는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술을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아? 점치려도 무슨 기술이 있어야. 근데 왜 이거 쟁이일까요? 원래 요술쟁이와 점쟁이는 기술이 필요한 거 맞는데요. 옛날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친 거예요. 천한 직업. 지금이야 뭐 마술 사는 사람들 뭐 화려하게 퍼포먼스 하면서 돈 벌긴 하지만 점쟁이도 지금 보면 뭐 아유 저 사람들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천한 사람으로 쳤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쳐주지 않았어요. 기술로 쳐주지 않아서 쟁이를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장이쟁이로만 외우면 요술이니까 뭐 기술 필요하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하고 위 어떻게 구분해요? 위아래? 뭐? 위아래? 어떻게 해요? 위아래 구분이 그렇죠? 서로 대립. 위아래가 서로 뭐가 될 수 있으면 구분을 할 수 없으면 웃. 할 수 있으면 위. 그런데 이 위 계열에 또 뭐도 있어? 위도 있고 윗도 있는 거죠. 둘 다 위 계열이니까. 그러면 얘들은 또 어떻게 써야 돼요? 위는 무슨 소리일 때? 거센 소리나 된 소리는 윗을 쓰는 겁니다. 보세요. 우층이에요? 위층이에요? 위층이에요? 층은 위아래 구분이 분명히 있죠. 1층부터 많게는 뭐 60몇 층까지 있죠. 그러니까 웃은 안 돼. 그런데 뒤에 오는 게 무슨 소리니까? 거센 소리가 왔죠. 그러니까 위가 아니라 윗이 되는 겁니다. 반대 미안해요. 윗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거 구분하고 봐야 됩니다. 자, 아래 위에 구별이 있는 것은 윗, 윗니, 아래 윗도리, 윗먼, 윗목, 윗배, 윗분. 된 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는 뭐로 쓴다? 위. 그래서 위쪽, 위턱, 위층, 위체 이런 식으로. 근데 구별이 없는 건 뭘로 쓴다? 웃. 웃돈이 뭐죠, 여러분들? 웃돈. 그렇죠. 그러니까 가외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공무원 합격하면 뭐 받아요? 상여금. 뇌물을 받는다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카메라로 얼굴 한번 찍어. 이거 전국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절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아니 첫 마디가 뇌물을 받아요. 벌써부터? 소방 아닌가? 아닙니다. 소방이잖아. 그러면 출동한 다음에 불 꺼주세요. 돈 일단 주고. 끄다가 왜 안 끄세요? 돈이 모자라. 그럴까요? 당신은 영화에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 뭐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나와가지고 무슨 뇌물지옥이 없던 것 같은데 넌 뇌물지옥부터 가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뭐 받아요? 상여금. 추석이나 설날 되면 보너스 받잖아요. 상여금.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래 어른이란 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웃 어른이 되는 겁니다. 아, 참 오늘 가장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웃었네. 요거는 좀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검사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뇌물 검사야. 내가 보기엔 100%야. 검사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먹고 살만은 하겠으나 어마어마하게 많지가 않아. 놀러 갔는데 막 양주 같은 게 많아.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던 친구니까 집안 사정도 잘 알아.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어디서 났을까? 나는 뇌물이라고 봐. 뭐 양주가 하나에 야 이거 좀 좋아 보이길래 얼마니까 야 그건 뭐 한 400해. 어떻게 400짜리를 먹어? 어떻게 생각해요? 난 뇌물이 아닐까?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나중에 기분 나쁘면 내가 한번 공개할 수도 있어. 이 인간에 대해서 사진까지 옆에 딱 깔고 이 인간 지금 어디 소속 이런 것까지. 그러면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양주를 400짜리 먹는다?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99%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99% 뭘로 볼 수밖에 없다?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쁜 쉐이. 자, 팁을 잠깐 일곱 번째.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구로 통일한다. 구절, 대구, 시구, 인용구, 절구, 단. 구는 뭐라고 한다? 글귀라고 한다. 단, 글귀입니다. 여러분 이건 틀리지 않죠? 글구라는 말 안 쓰잖아요. 설마. 요거는 외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구절, 대구, 시구 이것도 다 알죠. 자, 아지, 랭이가 아니고 뭡니까? 아지, 랑이, 애기가 아니라 아기. 이모음 역행동화는 뭐가 아니니까?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인데 표준어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내기, 푼내기, 시골내기, 동댕이치다. 그 다음에 냄비라는 게 있죠. 자, 준말과 본말입니다. 원래는 더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준말만 표준어로 인정한 것. 김매다, 또아리가 먼저 하죠. 또아리. 무 대신에 무. 그쵸? 그 다음에 본말만 표준어로 인정한 거. 귀이개, 마구잡이, 아래로. 알로가 아니라 아래로. 귀이개 여러분들 뭐 준말로 쓰는 거 있어요? 귀지는 안에 있는 저기 이렇게 털 때 나오는 놀이끼리 한 거고. 귀지는. 됐죠? 준말과 본말 모두 표준어인 거. 이런 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주고 다음 중에 맞고 틀린 거 찾으라는데 놀 주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도 인정돼 버린 거잖아요. 노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막대기, 막대. 그런데 만약에 나면 시누이, 시니, 시누 중에 전혀 안 봤던 건 뭐예요? 쉬니. 이런 걸 주면은 무조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아무 생각 없으면. 마찬가지로 오누이, 오뉘. 이상하죠? 오뉘가. 인정된 겁니다. 외우다, 외다. 둘 다 인정된 겁니다. 찌꺼기, 찢기. 이것도 좀 미치겠죠. 음식 찌꺼기라 찢기 하면은 틀렸는데 아니에요. 됐죠? 이기죽거리다, 이죽거리다. 거짓불이, 거짓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내주셔야 돼요. 네 번째,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활용 시에 본말만을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머무르다, 머물다. 됐죠? 그 다음 머물고 이런 식으로. 기타 주의사항 한번 보시면 되는데 방언과 기존의 표준어가 모두 표준어인 경우 멍게, 우렁생이. 우렁생이는 잘 안 들어봐서 제가 모르겠고 물방개, 선두리, 애순, 어린순. 고어 대신에 현재어를 표준어로 사용하는 거. 설거이가 아니라 설거지. 근데 이거 표기할 때 애들이 잘 틀려요. 설거이라고 쓰는데 설거지가 맞습니다. 애답다가 아니라 애달프다. 오얏나무가 아니라 자두나무입니다. 근데 오얏은 우리 뭐에 많이 나옵니까? 시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두입니다. 자두. 한자를 표준어로 삼은 거. 둥근파 안 쓰는데 양파라고 쓰죠. 알타리 물은 쓰죠. 총각무입니다. 근데 나는 이 알타리 물을 그냥 써야 된다고 봐야 돼요. 원래가. 그럼 천연무도 있어요?
지금 뭔 총망무야? 이거 성차별이야, 이거는. 맞잖아요. 우리도 일어납시다. 남성의 성을 위해서. 뭐 화이팅. 저는 옛날부터 불만 가졌던 게 그겁니다. 화장실에 아줌마 들어오는 거. 겁 없이 들어오는 건 두지시는데 볼일 보는데 옆에서 닦아버려요. 남자들은 한 번씩 다 겪어보셨죠? 만약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갔으면 이거 벌써 뉴스에서 몇 번을 나왔을 거예요. 여성분들 잘 모르죠? 아줌마가 진짜 볼일을 그냥 보는데 바로 옆에 옵니다. 볼일 보는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서 마대질 해버리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보다 더 황당한 경우도 겪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응가를 보는데 아줌마가 마대걸레를 그냥 쑥 밀어버립니다. 닦는다고. 어떻게 해야 돼? 경험해본 적 있어요? 그 경험? 일본은 목욕탕에도 들어가요? 그것까지는 우리 알고 싶진 않아요. 그 섬나라 원숭이까지는 알고 싶진 않은데 혹시 아줌마가 볼일 보고 있는데 마대로 막 이렇게 닦아본 그건 없어. 대부분 소변은 아주 심각하니까 있어요? 있죠. 어디서 그런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 보면 역 같은데 심각합니다. 그 옛날에 아주 그냥 대놓고 볼일 보는데 아 빨리 봐요. 내가 내 거를 보는데 빨리 보래. 휴지를 빼야 된다고. 그거 어떻게 뭐 싸다가 끊고 나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갑시다. 학습 확인 24번째.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그랬습니다. 아, 이런 문제 역시 여러분들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뭘까요? 군시렁거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구시렁거리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빈털털이 아닙니다. 빈털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뭔가를 털다 하니까 털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빈털털입니다. 그 다음에 널브러지다. 널브러지다 아닙니다. 널브러지다입니다. 뒤치다거리.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뒤치다거리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뒤치다거리입니다. 뒤치다가 아니에요. 뒤치다거리예요. 거리예요. 그 발음이 여러분들 안 쓰는 발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헬쑥이 아니라 헬쑥하다. 2번 다음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 애기죠. 발음은 애기지만 뭐가 돼야 됩니까? 기가 돼야 되는 거죠. 냄비 맞고요. 장이. 왜? 옹기장이. 장이는 언제 쓰는 거죠, 여러분? 기술자. 신출, 내기, 아지, 랑이. 됐습니다. 두음 법칙 표기입니다. 소리에 관한 표기 세 번째. 두음 법칙이 뭡니까? 그렇죠. 단어의 첫머리에 뭐가 올 수 없다? 니은이나 레이얼이 올 수 없는 거. 그렇죠. 두음 법칙을 머리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설명하자니 내가 질문했는데 내가 설명하면 자문자답이니까. 자, 다시 넘어가셔서 여자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이거 무슨 글자죠? 여죠. 자가 오면요. 여자가 아니라 앞에 왔기 때문에 뭘로 쓴다? 니은을 쓰지 않고 여자로 쓴다. 근데 첫 음절이 아니면 뭘로 씁니까? 본음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녀를 그냥 쓰면 됩니다.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니까 어때요? 좋죠. 조울호. 한자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울호. 고려 왕건의 고려가 망하면서 태조 이성계의 나라 중에서 이방원이가 그렇게 좀 살벌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고려의 왕족을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왜? 초창기니까 다시 나라를 세울 그 왕족을 다 없애겠다 그래서 죽여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 하죠? 왕에다가 갓을 씌운 게 전씨가 되는 거고, 왕에다가 꼭다리를 붙인 게 주씨가 돼버리고, 왕에다가 점을 밑에 붙이면 옥씨가 되는 거고, 왕에다가 네모를 그려서 전씨를 만들어버리고,
요것들이 전부 요거 남은 것들이 뭐일 가능성이 높다? 고려 왕족의 후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됐죠? 뭐 그런 재밌는 설들이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뭐 직접 왕씨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 못 하겠으나, 근데 우리 성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일 민족이라고 아직까지도 한국사에서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이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툭하면 뭐 왕족도 보면 뭐 중국 여자랑 결혼하고 호나라도 오고 먼 나라도 오고 막 끌려가고 애 낳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민족이라고 우기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고유성이 몇 개 없습니다. 전부 어디서 온 성들? 중국에서. 그런데도 단일 민족, 이거 벌써 오류가 생겼잖아. 중국에서 온 성인 건 다 인정하는데 단일 민족이래.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역사는 왜곡입니다. 성이 뭐예요? 시조는? 최치원? 시조가 최치원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최치원 설화가 있죠? 뭐? 금돼지 설화. 성. 무슨 이씨? 시조는? 시조는 이렇게 모르는 건 근본이 없는 자식들입니다. 시조를 모르니까 근본이 없잖아. 여기 근본이 있잖아. 여기는. 성은? 무슨 윤? 그러니까 시조. 역시 근본이 없어요. 시조. 누군데? 짱꼴라.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저희는 시조가 유배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씨는 이게 보면 딱 봐도 어디서 온 성인가 알 수 있겠죠. 위초고 할 때 삼국지에서 송곤의 나라 오나라 오씨. 그래서 그 적벽대전 유명하잖아요. 조조가 오나라한테 깨졌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기진 않았으나 하여튼 그때 오씨. 근데 우리 시조는 족보를 보니까 영의정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국무총리.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군위 오씨예요. 안동 밑에 보면 군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경북에. 그러니까 안동을 포함해서 그 동네가 전부 다가 뭐냐면 양만촌이에요. 근데 보니까 좀 슬픈 얘기인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군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질 마을 중에 하나래요. 이제 근본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도. 이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군위 오씨인데 영의정을 하셨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제주도로 유배로 오셨어. 유배를 왔어.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그 족보로 그러니까 군위 오씨 입도 몇 대 손입니다. 군위 오씨가 제주도에 들어온 지가 몇 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게 붙어요. 그러니까 입도가 뭔지 이제 찾는 과정에서 하는데, 근데 웃긴 거는 그 유배 왔으면 뭐 해야 돼? 벌 받아야 되잖아. 섬처녀를 건드린 거야. 그래서 그 씨들이 우리예요. 왜냐면 유배 올 때는 가족 안 데리고 오잖아. 그럼 결국은 제주도 섬처녀를 건드렸다는 얘기잖아. 애를 낳았다는 얘기잖아.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잖아. 그래서 오씨가 된 거예요. 참나 벌 받으러 와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옛날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영의정이니까 와서 언젠가 가게 되면은 뭐가 돼요? 중앙관리로 좀 나도 데려가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좀 뭐라고 해도 멀리 떨어지니까 밥도 주고 술도 주고 야, 오늘은 막 이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럼 한량으로 살았을 건데, 왜냐면 서자잖아요. 서자 맞잖아요. 아버지는 양반이나 어머니는 아니니까. 그럼 뭐예요? 도령옷을 입고 가되 과거에는 볼 수 없으니까 맨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뭐냐면 사또가 일어나면 우리 아버지가 이러는 거죠. 이제 사또가 에이 저놈의 새끼 저 망나니 이러겠죠. 그럼 맨날 노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놔둬라 불쌍하네 아니더냐 막 이러고, 그 아버지한테 큰아들은 뭐합니까? 본처의 자식은 아버님 소자 열심히 공부하여 이런데 나는 막 술 먹고 이놈 하면 아바마마는 안 되겠네. 아버님 소자가 팔자가 그리하여 막 이러겠죠. 아버지가 됐다. 또 술 먹는 거야 이제. 참 좋았을 뻔했는데. 갑시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두 번째 밑줄 칠까요?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박스 치고 별표 치세요. 그러면 접두사가 아닌데 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접두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 접두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접두사가 아닙니다. 쓰이는 한자 이거 중요합니다. 한자 동그라미 치세요. 한자. 여러분들 한자 자체가 원래가 뭐가 있습니까?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는 글자죠. 그러니까 한자 합성어일 때는 접두사가 원래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마치 뭐처럼 접두사처럼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경우에 첫머리가 아니더라도 뭐가 된다?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신여성이죠. 신여성이니까 원래 무엇하고 만난 거죠? 신 플러스 여성이죠. 분명히. 신이 새로운 여성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성 중에도 어떤 여성이다? 새로운 여성이란 뜻이니까 마치 이게 뭐의 기능처럼 보인다? 접두사의 기능처럼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얘가 원래는 여성이 돼야 돼요. 왜 여성이 돼야 돼요? 두 번째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얘가 접두사처럼 쓰이면 여기도 뭘로 쓴다?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보세요. 남존 여비죠. 원래는 여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남존이 여비인데 뭐 어떤 여비? 남자는 존하 뭐하고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처럼 쓰이니까 접두사처럼 쓰이니까 뭐가 된다? 여비가 아니라 여비가 된다. 됐어요? 연 이율도 마찬가지. 원래는 연 뭐가 돼야 돼요? 리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율인데 어떤 이율? 월이율? 달이율? 아니면 뭐 매월의 이율? 매일의 이율? 아니면 연의 이율? 이런 식으로 해서 접두사처럼 쓰이니까 여기를 뭐 쓴다? 이율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별표 치시고 요거는 기본편에서 다시 하는데 시험 출제 가능성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고유어 구미 외래어인데 그냥 외래어입니다. 다음에 쓰이는 한자어는 량, 란, 룡. 됐죠?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한자 뒤에는 량, 란, 룡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보면 일량은 뭡니까? 1 플러스 량인 거죠, 원래가. 근데 일이 뭐죠? 고유어기 때문에 뭘 씁니까?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량을 쓰지 않고 양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알칼리 보세요. 하나 더. 알칼리 플러스 원래는 양이죠. 근데 알칼리가 뭐니까? 외래어죠. 그러니까 두음 법칙을 사용해서 알칼리 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량 이런 것들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한국, 여자, 대학, 서울, 여관 이런 것.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6666. 설마 이걸 6600, 60, 안 하겠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저 윗동네. 리발소, 레이스니. 근데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발음을 좀 이상하게 볼 거예요. 왜 저 말 안 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한에는 고유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재밌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북한어 보면. 뭐가 있을까? 이름 등도 마찬가지죠. 이건 무슨,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형광등. 북한은 긴불알. 이상하게 나를 보지 말고 또 뭐, 긴불알. 불의 알. 발음이 불알이 안 되니까, 불알이 안 되니까 긴불알. 형광등은. 이게 형광등 말고 저기 뭐야. 전구는. 그럼 뭐라 그러죠? 화장실 가면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죠? 하도 안 쓰니까 모르겠는데 이건 형광등. 전구. 우리 뭐 전구 담아 일본말 써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라 그래? 이건 긴 불알이면 그거는 왕불알. 입 벌리고 나를 보지 말고 북한 애들이, 그럼 북한 애들이 와서 그 말하면 우리는 멱살 잡죠. 씨발 너 지금 나 추행한 거야 그러는데 와 이런 맥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그 경찰서 갔다가 좀 황당하고 막 이러겠지. 경찰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축구 보다 보면 그런 것도 많죠. 구석차기, 코너킥. 그건 구석차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팁을 보실까요? 별표 치시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는 열율은 열율로 적는다. 아까도 얘기했죠. 보세요. 나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음 뒤이니까 뭘 써야 된다? 나열. 백분 다음에는 뭘 쓰는 겁니까? 니은이 왔으니까 백분 률이 아니라 백분 율. 선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니은이 왔기 때문에 호국 선열이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명중 다음엔 율이에요, 률이에요? 률. 왜? 모음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가 명중 률. 합격은 기억이죠. 니은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죠. 그러니까 합격 률. 이건 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고. 자, 팁 하나 더 볼까요? 그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신년도는 알 것 같고 고냉지 아닙니다. 고랭지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연년생 아니고요. 연년생. 피난민 아니고 피란민. 할냉전선 아니라 할랭전선. 됐죠? 기타 사항에서 잘 보세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또 헷갈리죠? 밑에는 하나, 위에 두 개. 하나짜리가 맞는 겁니다. 됐죠? 또 국기 얘가 또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게시판도 틀리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학급에 가면 여예의가 아닙니다. 어예입니다. 게시판은. 의가 쓰인 단어는 의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발음만 하나냐 두 개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링큼, 하니 바람, 늘리리 띄어쓰기. 근데 많이 틀린 게 링큼과 하니 바람이 많이 틀립니다. 늘리리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노래 부르면서 늘리리만 보여서 선생님 그냥 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랬는데 늘리리입니다. 그 다음에 의레는 아니고 의레가 맞고요. 캐캐 묵다가 아니라 캐캐 묵다.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확인학습 2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두음 법칙과 관련된 표기가 맞게 적용되어 있는 단어를 찾으라 그랬죠. 요즘은 고냉지 아니죠. 뭡니까? 고냉지. 한냉전선이 아니라 할랭전선. 그래서 발음이 유마 현상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할랭전선이 되는 거죠. 오늘은 동구능이 아니라 동구릉. 오늘의 가심난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심난이 뭔지를 모르니까 찍지 못하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가심난이 먼저 신문이나 잡지에서 뭐가 어떤 특정인의 개인 사생활을 적어놓은 겁니다. 가심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작업 량이 많은 거죠. 왜 량이죠? 왜 량이죠? 양과 량. 아유, 앞에 봐봐. 앞에. 량과 량 뭐일 때 고유어와 만날거나 외래어와 만나면은 량 대신에 뭘 쓰고 양을 쓴다. 작업이니까 량이 아니라 양. 됐죠? 2번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역이용, 연이용, 열역하기 표기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세요. 이거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역이용, 그 다음에 연이용, 열역학. 공통점이 뭡니까? 역 플러스 뭐죠, 원래가? 리용이죠. 또 뭐가 있어요? 연 플러스 뭐였습니까? 리율이었죠. 또는 열 플러스 뭐였죠? 력학이죠. 그런데 둘 다 뭐가 만난 겁니까? 한자와 한자의 합성어죠.
한자는 뜻이 있다 없다? 하나하나가 뜻이 있죠. 근데 마치 얘 앞에 게 뭐처럼 쓰이고 있어요? 접두사처럼 쓰이다 보니까 얘를 처음으로 봐서 뭐를 두음 법칙을 뭐 한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역리용이 아니라 역이용, 연이율, 열역학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붙임 몇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번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자, 형태에 관한 표준어 규정이죠. 자, 넘어가서 확인학습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관한 표준어 규정. 본뜻이 유지되며 원형을 밝힌다. 아까 얘기했죠. 보세요. 돌아가다죠. 무엇하고 무엇하고 만난 거죠? 돌다와 가다죠. 돌아가다는 이렇게 돌아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뜻이 유지되니까 돌아가다가 되는 겁니다. 또 흩어지다는요. 흩다와 지다죠. 흩다가 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뜻인 흩이 붙어 있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살다와 지다가 만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살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지다는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니까 원의 뜻에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인다? 리을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했었던 거 다시 한 겁니다. 2번 별표. 별표.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가능성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종결 어미는 오, 연결형 어미는 아까도 뭐였죠? 이요. 조사에는 요가 붙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종결 어미는 문장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뭘 붙인다? 오. 연결 어미는 서술어지만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요를 붙이고요. 조사일 때는 이해돼요? 보세요. 뭐가 와야 돼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조사는 뭐에 붙어? 체온.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요 이상하잖아요. 조사니까 책요가 맞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책이요는 책이다에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오가 붙은 거죠. 서술격 조사 뒤에 뭐 이다, 이고, 이니, 이오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연결어미 이것은 길이요, 진리요, 또 뭐 섭니라 이런 식으로 할 때 됐죠? 짜잔 짠짠짠짠짠 넘어가셔서 팁, 별표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확인만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본편에서 좀 길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리다가 붙은 의태어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망설이다가 아니라 망설이다. 짓거리다가 아니라 짓걸리다. 퍼덕이다가 아니라 퍼덕이다. 덜아, 던, 든지. 에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작년에 왔던 사람이야, 왔던 사람이에요. 죽었다 깨도 이거는 든이 안 나오죠. 그럼 던은 언제다? 과거. 나머지는 든. 근데 굉장히 잘못된 발음 때문에 이거예요. 봐보세요. 야, 네가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아니면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발음해요. 너 가든 말든 이렇게 해요. 가든 말든 그래요. 아, 그래요? 가든 말든 그래요? 정말? 내가 바본가 봐. 아, 그런가? 가든 말든 가든지 말든지 하지 않아? 야, 네가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그래요? 아니면 네가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그래요? 그렇지, 먹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먹든지는 안 된다는 얘기야. 먹든지. 그렇죠? 아, 나랑 안 맞는 곳이라 계속 사람 밥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갑시다. 나도 여러분들 밥을 만들 수 있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자, 그래서 지난 일을 나타낼 때는 덜아, 던. 나머지는 든이죠. 그러니까 지난이니까 이미 과거죠. 겨울은 몹시 춥더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됐죠? 팁을 보시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나타낼 때는 는지를 쓰는 겁니다. 할는지, 니을는지죠. 그러니까 혼돈되기 쉬운 준말입니다. 자, 이거 별표. 아까 잠깐 했습니다. 됐어요? 지안과 지안은 뭘로 바뀌는 거고요? 잔. 그 다음에 하지 않다는 뭘로 바뀌는 겁니까? 찬으로 바뀌는 겁니다. 적지 않다니까 지 않다니까 적잖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변변하지 않다니까 변변 찬타가 되는 겁니다. 지 않다가 와서. 이건 어렵지 않은데 하의 준말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하의 준말일 때는 뭐일 경우에 보지 말고 합시다. 안울림 소리가 온다라면 뭐가 줄어들고요? 하가 생략이 되는 거죠. 울림 소리가 오면요. 하 중에서도 아가 생략되고 뭐가 남습니까? 히읗이 남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소리가 된다? 거센 소리가 나죠. 여기는 예사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간편하게는 간편케죠. 왜요? 간편에다가 하 앞에 니은으로 끝났죠. 울림 소리죠. 그러니까 뭐만 떨어집니까? 하만 생략이 되고 아만 생략이 되고 뭐는 히읗은 남기 때문에 뒤에 개와 결합되면서 간편케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안 써주면은 이해 안 돼요 할까봐. 니은이죠. 그럴 때 여기 히읗은 뭐만 사라진다? 간편 플러스 뭐가? 히읗 플러스 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축약되기 때문에 간편케. 하나 더 남았던 게 뭐죠? 거기 나온 게 다정하다. 그런데 축약을 했을 때는 다정에다가 이응은 뭐죠? 울림소리죠. 마누라야 걸려들었죠.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고요? 다정에다가 아만 떨어지니까 히읗이 남고 다. 그러면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겁니까? 다정타. 하계가 되면 다정캐가 되는 거죠. 반면 울림소리가 아니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 자체가 아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읍시다. 많이 부신다. 부셔라. 거북하다가 왔을 때는 하 앞에다가 안울림 소리가 온 거죠. 또 거북하지가 오면은 이럴 때는 하를 아예 뭐가 돼야 된다? 생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거북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넉넉하지 같은 경우는요. 하 앞에 뭘로 끝났죠? 안울림 소리로 끝났죠. 기억이니까. 그러면 하가 떨어지니까 넉넉치가 아니라 야 살림이 넉넉지 못하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넉넉치가 아니에요. 됐죠? 섭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섭섭도 어떻게 발음해버려요? 어떻게 쓸 거예요? 섭섭치 않게 뭔가를 줘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섭섭하지인데 안울림 소리가 왔기 때문에 하를 생략해서 섭섭지 않게 대접해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의 준말 표기는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됐죠? 체험과 조사가 어울려서 줄 경우 그것은 그건, 그것이 그게, 무엇을, 뭐를, 무얼, 뭘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도 살짝 별표 칠까요? 아, 오, 으 뒤에 뭐가 붙어서 이어가 어울려서 줄어든 경우 보이어가 배어, 보여 두 가지가 됩니다. 왜? 이가 어디로 와냐? 역행이냐 순행에 따라서 보여와 배어와 보여가 되는 겁니다. 쇠어와 쏘여, 쓰여와 쓰여, 튀어와 뜨여 이런 식으로 됐죠? 복수 표준어 일부만 수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본 들어가면은 유인물 같은 걸 통해서 바뀐 것들 쭉 주면은 그거는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이 생각나죠? 복수 표준어죠. 그쵸? 근데 온이란 말 안 들어봤죠? 쉰이라는 것도 안 들어봤죠? 그런데 다음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 했을 때 온이 쉰이가 보이면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찍는 순간 뭐 이런 인간이 공무원 되려 그래 하면서 찍어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스터디의 목적은
다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발음이 틀려서 늘 이상하게 생각했거나 좀 어렵거나 중요하게 했다는 걸 계속 반복시켜 주란 얘기예요. 서로.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고요. 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합시다. 문제는 미리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되셨죠?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